1. 왜 똑똑한 사람일수록 인생에서 밀려나는가? 당신은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머리는 좋고, 성실하며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원칙도 지키는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언젠가 성공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람은 여전히 제자리인데 오히려 더 무모해 보였던 사람이 앞서 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설임은 가장 위험한 실패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 문장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갈라놓는 기준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을까 봐, 체면을 잃을까 봐, 비웃음을 살까 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전혀 다른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가장 경계한 것은 실패도, 가난도, 무능도 아니었습니다. 결정하지 않는 태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망설임이 실패보다 더 위험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 기회 이 말로 흘려보낸 선택은 몇 개나 됩니까? 그 선택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기억조차 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인생에는 분명히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가진 것이라고는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학벌도, 자본도, 배경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태도. 그는 항상 성공할 수 있을까를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 자리에 머물지 않을까? 이 질문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할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신중한 사람이다. 나는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신중함과 망설임은 전혀 다릅니다. 신중한 사람은 정보를 모은 뒤 결정을 합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정보를 모으는 척하며 책임을 미룹니다. 정주영은 이 차이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결정은 틀릴 수 있다. 그러나 망설임은 반드시 틀린다. 왜냐하면 결정은 결과를 낳지만 망설임은 아무것도 낳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은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한 패배입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준비 없이 나섰다가 실패하면 더 위험하지 않나? 맞습니다. 실패는 아픕니다. 상처도 남습니다. 하지만 실패에는 반드시 한 가지가 남습니다. 경험입니다. 반면 망설임에는 무엇이 남을까요? 후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했더라면 이라는 말. 정주영은 이 말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이미 인생의 주도권을 잃은 사람이 과거를 붙잡고 중얼거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 흐름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인생은 결단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준비가 끝난 사람에게도 아닙니다. 결정을 내리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기회는 늘 불완전한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확신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보증서를 들고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잡을 것인가 아니면 놓칠 것인가? 이 질문만을 남긴 채 사라집니다. 정주영은 이 점을 누구보다 빨리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정하지 못한 상태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망설임은 가난보다 위험했고 실패보다 치명적이었으며 무능보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망설임은 자기 자신에게서 도망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있다면
아마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미 늦지 않았을까? 정주영의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늦은 것은 나이가 아니라 결정을 미루는 태도라고 말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순간은 실패한 날이 아닙니다. 결정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는 날들입니다. 그리고 그 날들은 소리 없이 당신의 인생을 잠식합니다. 이제 다음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망설임은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내 결정을 앞두고 그토록 쉽게 멈춰 서게 되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망설임이 정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서서히 가난하게 만드는지 정주영의 시선으로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인생 어딘가에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선택이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 선택을 미룬 채 다음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답일지도 모릅니다. 이 망설임은 이 사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가? 망설임은 소리가 없습니다. 실패처럼 요란하게 무너지지도 않고 가난처럼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정주영이 망설임을 가장 경계한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거야. 아직 결정할 때가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게 현명하지.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이 말 속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함정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망설임은 언제나 합리성의 얼굴을 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겁을 내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실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피하는 것이다. 이 말의 의미를 곱씹어 보십시오.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결과를 감당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반대로 결정을 미룬다는 것은 결과를 다른 사람이나 시간에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이 순간부터 인생의 주도권은 당신의 손을 떠납니다. 망설임이 가장 큰 문제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주영이 망설임을 칼 없는 살인자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칼은 상처라도 남깁니다. 피라도 흐르게 합니다. 그러나 망설임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람의 시간을 갉아먹습니다. 당신의 나이를 조금 떠올려 보십시오. 40대, 50대, 혹은 60대. 이 나이에 가장 무서운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기회를 다시 만날 시간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정주영은 젊었을 때부터 시간을 가장 비싼 자원으로 여겼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망설이는 1년은 훗날 10년의 후회가 될 수 있다. 망설임이 반복되면 사람의 사고방식도 바뀝니다. 처음에는 작은 결정 하나를 미룹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결정을 미룹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결정 자체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단계의 이름은 이미 인생의 방향타는 굳어버립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정적인 걸 좋아해. 그러나 이것은 성격이 아니라 습관화된 망설임입니다. 정주영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작은 결정을 내리는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작은 결정일수록 빨리 하라고 말했습니다. 점심 메뉴, 만날 사람, 전화 한 통, 계약서 한 장. 이 사소한 결정들을 미루는 순간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 학습이 쌓이면 결정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몸이 굳어버립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나 정주영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결정하지 않는 상태를 더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준비는 결정을 내린 뒤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미룬 사람에게는 준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현대가 초기에 수많은 반대를 받았을 때도 정주영은 완벽한 계획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이 기회는 영영 사라진다는 감각. 이 감각은 머리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을 반복해온 사람만이 갖게 되는 직감입니다. 망설임은 이 직감을 죽입니다. 계속 계산만 하는 사람은 언제나 확률을 따집니다. 그러나 인생은 확률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정주영은 확률보다 방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틀린 방향은 고칠 수 있지만 아무 방향도 잡지 않는 인생은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 아직도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라는 말로 그 선택을 붙잡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주영은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망설임이 길어질수록 선택은 점점 더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정주영이 실제로 어떤 결정들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내려왔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결정은 뭐뭐했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보지 못한 질서를 읽어낸 것일까요? 그 답은 당신의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또 하나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계속 망설일 것인가? 아니면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 그 선택의 무게를 정주영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3. 정주영은 이 모두가 말릴 때 결정을 내렸는가? 정주영의 결정을 두고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운이었지. 그 시대였으니까 가능했던 거야. 하지만 이것은 그의 인생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해석입니다. 정주영의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그는 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게 안전한가?가 아니라 이걸 지금 안 하면 더 위험해지는가? 이 질문이 그의 모든 결정을 관통했습니다. 현대가 막 걸음마를 떼던 시절, 정주영은 도로 공사에 뛰어듭니다. 자본도, 기술도,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무리다. 경험도 없는데 왜 나서느냐. 실패하면 끝이다. 그때 정주영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된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이 판에 들어올 수 없다. 그에게 위험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잃는 것이 진짜 위험이었습니다. 이 사고방식은 조선소 건설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무도 주문하지 않은 배를 먼저 만들겠다는 발상. 지금 들어도 모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은행은 고개를 저었고 전문가들은 비웃었습니다. 배를 팔 곳도 없는데 왜 조선소부터 짓느냐? 그러나 정주영은 다르게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를 주문받고 조선소를 짓는 사람은 영원히 남의 뒤만 따라간다. 이 말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결단의 순서입니다. 정주영은 항상 결과보다 먼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뒤 그 결정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생깁니다. 망설이는 사람은 방법을 찾은 뒤에 결정을 하려 합니다. 반면 정주영 같은 사람은 결정을 먼저 내리고 방법을 강제로 만들어냅니다. 이 차이가 인생의 격차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흔히 확신이 있어야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확신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확신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은 생기지 않습니다. 확신은 행동의 부산물입니다. 정주영의 인생에는 완벽한 정보로 내린 결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결정을 미루지 않는 훈련을 평생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실패보다 더 두려워한 것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결정을 내리는 동안 혼자만 서 있는 상태. 정주영은 그 상태를 패배가 이미 시작된 순간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의 이병철, 그리고 이후의 이건희 역시 같은 사고를 공유했습니다. 결정은 타이밍의 문제이지 완벽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희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말했을 때 모든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역시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조직을 움직였습니다. 정주영은 이런 결정을 용기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습관이라고 말했습니다. 결단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작은 결정에서 망설이지 않는 사람만이 큰 결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상의 사소한 선택조차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한 근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의 근육을 단련하는 훈련입니다. 망설임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결단이 습관이 되면 사람은 자신의 선택을 책임질 힘을 갖게 됩니다. 정주영은 그 힘이 자본보다, 학벌보다, 인맥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려도 좋다. 하지만 책임은 내가 져라. 이 말은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정주영의 조직에는 망설이는 사람보다 결정하는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직도 인생도 멈춰 서 있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어떤 선택 앞에 서 있습니까?